이게 뭐야? 완전 역겨워. 제임스 해리슨이 한국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어요. 김밥과 잡채가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이었어요.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동양 애들은 정말 이상한 걸 먹네. 제임스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검은 머리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17살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야, 말 좀 해봐. 벙어리야? 제임스가 소녀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소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있었어요. 음식 냄새는 이상하지 않아. 겨우 짜낸 영어였어요. 하! 발음 좀 봐. 코 막힌 것 같네. 주변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동양 소녀들은 조용하고 얌전해야 예쁜데 말을 또 하려고 하네. 제임스의 말에 소녀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아무도 몰랐어요. 그 조용하고 약해 보이는 소녀가 누구인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벌어질 충격적인 반전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제임스가 계속 놀렸어요. 너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인형놀이나 해. 그게 어울려. 소녀의 눈에 스친 차가운 빛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검술 같은 건 우리 같은 진짜 남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 순간 소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도 보지 못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깨워서는 안 될 것을 깨웠다는 걸.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회색 구름이 무겁게 들이운 런던 하늘 아래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잡았어요. 세인트 어거스틴 아카데미. 저 멀리 우뚝 선 고딕양식의 거대한 건물이 앞으로 1년간 그녀가 지낼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검은 첨탑들이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왔습니다.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소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800년 전통 강가검술의 유일한 여성 계승자, 검도 세계 청소년 대회 3년 연속 우승자. 이런 무시무시한 정체를 가진 17살 소녀가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3일 전 한국. 할아버지, 정말 숨겨야 해요. 출국 전날 밤 소연이 흐느끼듯 물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소연아, 들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덤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저구 놈들은 우리를 우습게 본다. 특히 동양 여자는 더더욱 내가 누군지 들키는 순간.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소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이야기를. 기숙사 입구에 도착한 소연의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복도에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연이 화들짝 돌아봤어요. 짧은 갈색 머리에 초록빛 눈을 가진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강소연이야. 나는 에밀리 스미스야. 우리 룸메이트가 될 거래? 에밀리의 밝은 목소리가 소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살짝 녹여주었어요.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에밀리가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어요. 한국에서는 뭘 했어? 특별한 취미 같은 거 있어? 그 순간 소연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가방 속 깊숙이 숨겨둔 검도복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공부만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입에서 독처럼 쓰디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에밀리가 소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자세도 정말 곱고 눈빛도. 아니야. 소연이 너무 급하게 소리쳤어요. 에밀리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첫 수업 시간, 소연은 마지막 줄 구석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선생님이 뭔가 설명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펜을 꽉 잡았습니다. 저기 봐. 새로운 한국에. 완전 조용하네. 동양 애들은 다 저래. 말도 못하고. 앞자리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소연의 귀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톱이 책상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점심시간, 에밀리와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소연의 시선이 벽에 걸린 초상화들에 멈췄어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어때? 소연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게 떨렸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순간 어둠에 잠겼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아. 하지만 일부는, 특히 제임스 힐슨 같은 애들은 완전 최악이야. 제임스 해리슨. 이름을 들은 순간 소연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펜싱부 주장이야. 아버지가 백작이라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아. 나 같은 장학생은 엄청 무시해. 에밀리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식당 문을 열자 소연이 숨을 핵 내쉬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홀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긴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고 천장은 교회처럼 높았습니다. 저기 봐. 맨 앞 테이블. 에밀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순간 소연의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어요. 금발 머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파란 눈을 가진 남학생이 소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제가 제임스야. 에밀리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제임스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친구들과 뭔가 속삭이더니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소연의 귀에는 칼로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체육 시간, 체육관으로 향하던 소연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챙챙챙 그 소리, 소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검소리였거든요. 체육관 한쪽에서 펜싱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검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소연의 두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몸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펜싱에 관심 있어? 에밀리가 물었지만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중앙에서 지휘하고 있는 제임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검을 휘두르는 그의 자세를 보는 순간 소연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네. 속으로 중얼거린 바로 그 순간 제임스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소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의 눈에 이상한 빛이 번쩍였어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그리고 그의 입가에 떠오른 그 미소. 소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빤히 쳐다봤어요. 제임스의 그 차가운 시선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베개를 꽉 끌어안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이상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소연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식당에서 조용히 한국 도시락을 꺼냈어요. 엄마가 정성껏 싸준 김밥과 잡채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의 냄새가 그리웠거든요. 젓가락을 집어얻은 순간 으액, 뭔 냄새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연의 손이 멈췄어요. 돌아보니 제임스가 친구들과 함께 코를 찌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란 눈에는 역겨움이 가득했어요. 저게 음식이야? 완전 이상하게 생겼는데. 제임스의 친구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소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어가 막혔거든요. 동양 애들은 진짜 이상한 걸 먹네. 제임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연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봐봐. 검은 김 같은 걸로 싼 거. 역겨워 죽겠네. 그 순간 소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김밥은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들어준 거였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아가며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던 거였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야, 말 좀 해봐. 벙어리야? 제임스가 소연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음식 냄새는 이상하지 않아. 겨우 짜낸 영어였어요. 오, 말을 하네. 제임스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왜 이렇게 웃기지? 코 막힌 것처럼.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소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임스, 그만해. 에밀리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 에밀리가 동양의 편을 드네. 제임스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나 조용히 해. 대학생 주제에 나서지 마. 에밀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 뭐가 너무해? 제임스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에밀리보다 한 뼘은 더 큰 키였습니다. 동양 소녀들은 조용하고 얌전해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말에 소연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양 여자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인형 같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앉아, 에밀리.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제임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에밀리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급 차이를 거스를 수는 없었거든요. 제임스가 다시 소연을 내려다봤어요. 넌 착하게 굴어야 해. 알겠지? 소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제임스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역시 동양 소녀답네. 순종적이고.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남겨진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시간, 소연은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가 두려웠거든요.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검술에 관한 책이었어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손이 먼저 나가서 책을 집어들었어요. 책을 펼치자 여러 검술 자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모든 게 엉성해 보였어요. 이런 자세로는 힘이 제대로 안 나올 텐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였어요. 뭘 보고 있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연이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어요. 제임스였습니다. 검술책? 제임스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들더니 제목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이게 뭐야? 동양 소녀가 검술에 관심이 있다고? 소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제임스가 비웃으며 책을 흔들었어요. 너 같은 애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검술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 순간 소연의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검도세계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게 누군지, 800년 검술 가문의 계승자가 누군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동양 여자들은 더 약해.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제임스가 계속 놀렸어요. 검을 들면 주저앉을걸? 무겁다고 엉엉 울면서. 소연의 두 손이 주먹처럼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서 아팠어요. 너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인형놀이나 해. 그게 어울려. 제임스가 책을 책장에 다시 꽂으며 말했어요. 검술 같은 건 우리 같은 진짜 남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소연의 어깨를 지나치면서 일부러 세게 부딪혔어요. 소연이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면서 소연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언젠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빤히 쳐다봤어요. 제임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양 소녀들은 조용해야 해. 검술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인형놀이나 해. 소연의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그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젠가 제임스가 자신이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소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임스의 괴롭힘은 이제 매일 벌어지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수업 시간에는 소연을 빤히 쳐다보며 친구들과 킥킥거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소연이 기숙사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에밀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을 헉헉거리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임스가 내 사물함을 뒤졌어. 그 순간 소연의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어요. 사물함에는 할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전통 도검 사진이 들어있었거든요. 800년 강가 검술의 상징인 그 거미 사진을. 뭘 가져갔어? 소연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사진 한 장, 검 같은 게 나온. 에밀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연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준 가보를, 가문의 자존심을 제임스 손에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최악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임스가 소연의 사진을 들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완전 웃기지 않아? 소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가 전통 도복을 입고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사무라이 코스프레? 제임스의 친구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더 웃겨.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제임스가 사진을 위아래로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완전 원시적이야. 21세기에 이런 걸 아직도 하고 있다고? 소연의 온몸이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그건 원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8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고귀한 전통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이어져 온 검술의 정수였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야! 동양소녀! 제임스가 소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거 내 할아버지야? 완전 웃기게 생겼네. 그 순간 소연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모독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돌려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뭘 돌려달라고? 제임스가 일부러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진 돌려달라고. 아, 이거? 제임스가 사진을 높이 들었어요. 이 우스꽝스러운 할아버지 사진 말이야? 소연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서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우스꽝스럽지 않아. 그분은 그분은 뭐? 위대한 사무라이? 제임스가 비웃으며 사진을 흔들었어요. 이런 칼질놀이가 우리 펜싱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해? 꿈도 꾸지 마.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구경거리가 생긴 거죠. 동양 검술은 완전 가짜야. 영화에서나 나오는 허풍이지. 제임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진짜 검술은 우리 유럽에서 나온 거야. 펜싱 같은 정교한 기술 말이야. 소연의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가짜라고? 허풍이라고? 8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이어져 온 검술을 가짜라고 부르다니. 특히 동양 여자들이 검을 든다는 건 말도 안 돼. 제임스가 계속 놀렸어요. 힘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검술이야? 그때 에밀리가 뛰어왔어요. 제임스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오, 또 나타났네. 가난한 장학생이. 제임스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너도 이 동양의 편을 들 거야? 당연하지. 이건 괴롭힘이야. 에밀리가 용감하게 소연 앞으로 나섰어요. 제임스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둘 다 벌을 받아야겠네. 제임스가 사진을 반으로 찢으려고 했어요. 안 돼.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더 빨랐어요.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거든요. 원한다면 가져가 봐. 점프해서. 소연이 필사적으로 팔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키 차이가 너무 났거든요. 주변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봐봐. 꼴 좀 봐. 동양애가 펄펄 뛰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만둬, 제임스. 에밀리가 제임스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제임스가 화를 내며 에밀리를 밀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에밀리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탁자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아! 에밀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소연의 안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를 다치게 하다니, 할아버지를 모독하더니, 이제는 친구까지. 소연이 몸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소연아, 참아라. 내가 올 때까지는. 소연이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에밀리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가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재미없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해와.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어요.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다행히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언젠가는, 소연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체육 시간. 소연은 에밀리와 함께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에밀리의 등에는 어제 다친 자국이 파란 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체육관에 들어서자 펜싱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중앙에서 친구들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소연의 온몸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제임스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 눈에는 어제보다 더 차가운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기 봐. 우리 동양 공주님이 나타났네. 제임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일제히 소연과 에밀리를 쳐다봤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늘은 뭔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제임스가 펜싱검을 휘두르며 다가왔어요. 소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에밀리, 이리 와봐.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에밀리를 가리켰어요. 왜?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나한테 대든 벌을 받아야지. 제임스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소연이 에밀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에밀리는 잘못한 게 없어. 동양 소녀가 나서네. 제임스가 비웃으며 펜싱검을 소연에게 겨눴어요. 그럼 내가 대신 받을래? 검끝이 소연의 목 앞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습니다. 소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둘 다 벌을 받든지. 제임스가 에밀리 쪽으로 검을 돌렸어요. 그리고 에밀리의 어깨를 검끝으로 툭툭 찔렀습니다. 아! 에밀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동양 소녀의 친구가 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제임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해. 그리고 검을 에밀리의 목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안에서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모독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를 다치게 하는 건 절대 안 됐어요. 그만해! 소연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제임스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소연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야?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의 소나귀에서 뼈가 부서질 것 같은 압력이 느껴졌거든요. 쏴. 제임스가 소리쳤지만 소연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살짝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 제임스가 비명을 지르며 검을 떨어뜨렸어요. 체육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게 뭐야? 제임스의 친구 중 하나가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침착했어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더니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으악! 친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번개처럼 빨랐어요. 5초, 단 5초 만에 제임스와 그의 친구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서 있었어요. 체육관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입이 다 벌어진 채로 굳어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가 바닥에서 소연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소연이 제임스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가득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한국 학생이야. 소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어요. 하지만 친구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없어. 제임스가 벌벌 떨며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깨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조심해. 소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에밀리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넌 대체?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 소연이 작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체육관을 나가려 할 때 뒤에서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 정체를 알아내고 말 거야. 하지만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에밀리가 계속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소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야, 나 사실은 그대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체육 선생님이 황급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소연, 교장실로 가자.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소연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에밀리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숨기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소연은 고개를 들고 교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교장실 문 앞에서 소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연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뒤에 낯선 신사 한 분이 서 있었거든요. 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앉으세요. 강소연 양. 교장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앉자 조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소연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학생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소연이 검도복을 입고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소연의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어요. 검도 세계 청소년대회 3년 연속 우승자 강소연.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왜 숨겼죠? 소연이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교장 선생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800년 전통강가 검수의 유일한 여성 계승자가 평범하다고요?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신사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섰어요. 한가 검술이라고 하셨나요? 신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학생의 할아버지는 강무진 검술대가이시죠. 교장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신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무진 대가님의 손녀라고요? 신사가 소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아버님의 성함은?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강태훈이에요. 아, 신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럴 수가. 신사가 중얼거리며 소연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잠깐, 무슨 일이죠? 교장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제임스의 아버지죠.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제임스의 아버지라고? 40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윌리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강무진 대가님을 만났죠.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대가님이 구해주셨어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 검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펜싱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대가님 덕분이에요. 윌리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윌리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가 더 있나요? 교장 선생님이 다그쳤어요. 강무진 대가님은 과거에 영국 왕실의 검술 고문이셨어요. 교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영국 왕실에? 1960년대에 여왕 폐하의 특별 요청으로 영국에 오셔서 왕실 근위대에게 검술을 가르치셨습니다. 윌리엄의 목소리가 경건해졌어요. 제 아버지도 그때 가르침을 받았죠. 그에리슨 가문의 검술은 모두 강가 검술에서 나온 거예요. 소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 제임스가 자랑하던 그 펜싱 실력도 그런데 제임스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윌리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동양인에게 배웠다는 게. 소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럽다고? 할아버지에게 배운 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윌리엄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실력, 그건 진짜 강가 검술이었어요. 소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윌리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당신은 서양 검술도 마스터했더군요. 화면에는 소연이 다양한 검술을 구사하는 영상들이 나와 있었어요. HMA, 롱소드, 레이피어, 모든 서양 검술을 완벽하게. 교장 선생님이 숨을 헥 내쉬었어요. 이럴 수가. 동서양 검술을 모두 마스터한 검술 천재.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군요. 윌리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제임스에게 사과하게 하겠어요. 아니,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윌리엄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몰라본 저희 가문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교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제임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저 애가 나를! 하지만 윌리엄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요. 제임스, 무릎을 꿇어라. 뭐야?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해. 윌리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제임스가 벌벌 떨며 소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제임스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았어요. 소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괜찮아.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 교장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복도를 걸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존경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애가 검도세계대회 우승자래. 800년 전 통검술 가문이라던데. 영국 왕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던데. 소연의 가슴이 뿌듯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임스가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주변을 둘러싸던 친구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소연이 다가가자 제임스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혼자 앉아 있어? 친구들이 다들 등을 돌렸어.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내가 내게 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어제 밤 내내 생각했어. 제임스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소연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씁쓸한 맛을 남길 줄은 몰랐거든요. 제임스, 소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고개 들어.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화가 났던 건 내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소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야. 제임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특히 에밀리를. 에밀리는 내게 잘못한 게 없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임스가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흐느꼈어요. 그 순간 소연의 안에서
뭔가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어요. 일어나. 소연이 손을 내밀었어요.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조건이 있어. 소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앞으로는 누구도 괴롭히면 안 돼. 그리고 에밀리한테 제대로 사과해. 제임스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꼭 약속할게. 그때 에밀리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너희 둘이 왜? 에밀리야, 제임스가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쳐다봤어요. 소연이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제임스. 이제 그만하자. 에밀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세 명이 친구가 됐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일이. 오후 체육 시간. 체육 선생님이 소연을 체육관 앞으로 불렀어요. 소연 양, 제안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펜싱부에서 동서양 검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해요. 소연 학생이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학생들이 모두 소연 학생에게서 배우고 싶어 해요. 체육관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펜싱부 학생들이 모두 정렬해서 서 있었어요. 제임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좋아요. 함께 해봐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소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체육관에서는 동서양 검술이 만나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소연이 한국 전통 검술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제임스는 가장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되었어요. 소연, 이 자세가 맞나? 좋아. 하지만 허리를 조금 더 곧게 펴봐. 두 사람이 함께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에밀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소연이 이끄는 검술부가 다른 학교와 교류전을 벌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떨려. 제임스가 검을 손에 쥐고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줄 때야. 소연이 격려해 주었어요. 교류전 당일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소연이 시범을 보이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800년 전통의 검술이 현대적 펜싱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상대 학교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검술 융합은 처음 봐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할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잘했다. 소연아, 이제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주었구나. 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검술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란다. 통화를 끝낸 소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새로운 시대에 소연은 자신이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강소연, 800년 검술 가문의 계승자이자 동서양을 잇는 다리가 될 소녀,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